석지현 바이오 플랫폼 센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제약 바이오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서 오길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특히나 HLB 그룹 대규모 이제 투자 이슈 있었잖아요. 네. 굉장히 궁금하던데 2천억에 베팅한 LMR 투자 방식 이런 부분 좀 분석 좀 부탁드릴게요. 예. 네, LMR 파트너스한테 2천억 네. 원 규모 우리 돈 미달러로 1억 4,500만 달러 투자를 받았습니다. HLB 본사가 발행하는 신주 인수권 부사채 그리고 HLB 생명과학의 교환사채 형태로 이루어진 투자입니다. LMR 파트너스는 2009년 설립된 영국계 글로벌 운용사인데요. 현재 운용 규모가 한 17조 원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런던 본사를 중심으로 글로벌 금융지에 여러 지점을 둔 중형급 해외 헤지펀드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투자가 특히 주목받았던 이유는요. 세계적인 투자은행 UBS가 단독으로 이번 거래를 주관했다라는 점입니다. UBS가 이제 실사를 먼저 진행한 것만큼 HLB 신약 가치나 사업성이 좀 글로벌 수준에서 평가받았다 이런 이제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글로벌 운용사에서 보통 이제 투자를 받으면 그 경영권이 변경되거나 좀 바뀌는 부분이 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이런 네. 경우는 어땠습니까? 네네. 예. 이번 사례는 이제 경영권 변경과는 이제 상당히 무관합니다. 그래서 이제 국내 제약 바이오 기업이 경영권 목적이 아닌 단순 투자 목적으로 이렇게 대규모로 투자 받은 것은 이례적인 거고요. 2010년에 셀트리온이 그 싱가포르 국부펀드 테마섹으로부터 대규모 투자를 받은 적이 한 번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이후로는 사실상 처음이다. 그러니까 이제 국내 제약바이오 역사상 이제 두 번째인 거죠. 그래서 이제 대규모 투자지만 경영권과도 전혀 무관한 사례인데요. 그 LML 파트너스 자체가 이제 경영권을 이제 그 목표하거나 아니면 경영에 개입한 행동주의 펀드 쪽이 아닌 그저 이제 수익을 실현하는 성격의 그 멀티 스트레지지 운용사거든요. 그래서 이제 경영권이랑도 관련이 없어서 좀 시장에서는 이제 기업 가치 상승이 기대되는 부분이라고 봤고 또 실제로 이제 해당 이슈가 나왔을 때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네. 그 투자 구조에도 관심을 좀 많이 가지시더라고요. 그런데 네. 이게 보니까 네. 연 이자 5% 이 정도면 좀 적지 않은 규모가 아닐까 싶은데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네, 그렇죠. 이제 사실 그 기존의 국내 운용사들을 대상으로 발행하는 그 CB 금리가 한 0.01% 수준인데 연이자 5%면은 상당히 좀 높은 수준이긴 합니다. 한 500배 이상 높은 수준인데 그만큼 투자 규모가 크고 또 해외 기관이 요구하는 어떤 안전 장치도 이번 투자 조건에 좀 이제 반영이 된 게 아닌가 이런 해석이 나오는데요. 이제 여러 가지 안전 장치들이 좀 있긴 합니다. 그 전환가가 48,917원인데요. 이 전환가는 HLB가 과거에 국내 기관들을 상대로 이 발행했던 가격이 한 55,000원 선인데 이것보다 한 11% 정도 낮습니다. 네. 그러니까 HLB가 이제 전환가 상당히 낮게 발행했다는 점에서 이제 LML 파트너스한테는 좀 좋은 조건으로 해석이 되고요. 또 여기다가 HLB 주가가 전환가의 115% 그러니까 약 56,250원이 되면은 그 강제 전환이 또 발동이 됩니다. 그래서 네. 이 경우 이제 투자자의 보유 채권이 주식으로 강제 전환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추가적인 상승분까지도 그대로 수익으로 가져갈 수 있는 거고요. 또 마지막으로 이 투자금 2천억 원 규모라고 했는데 이게 또 HLB가 바로 그 자금으로 쓸 수 있는 형태가 아니라 한 85%가 해외 그 에스크로 계좌에 좀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HLB가 일정 그 조건을 달성을 해야만 이 자금이 풀려서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LMR 이제 파트너스 입장에서도 아직 HLB가 FDA 신약 허가를 받지 않았고 또 앞으로 이제 풀어나갈 과제들이 좀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안전장치를 좀 마련해 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네. 그
어떻게 보면은 제가 그런 얘기도 들었거든요. 그 수익은 무한대? 근데 손실은 좀 최소화하는 쿠션 장치도 마련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 그게 맞는 건가요? 예. 그렇죠. 이제 예. 수익은 그러니까 주가가 예, 잘 예. 오르면 LMR 파트너스는 무척 좋지만 그렇다고 또 손실도 그만큼 또 무한정 감소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말씀드렸듯이 여러 안전장치들 뭐 대부분의 그 자금이 네. 해외 계좌에 묶여 있다거나 또 전환가가 상당히 낮은 점 또 이자율이 5% 상당히 높은 점 이런 점들 때문에 서로 윈윈하는 쪽에서 이제 적당히 합의가 네네네네. 된 거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렇지만 예. 시장에서는 어쨌건 이제 긍정적으로 보는 시선이 상당히 우세합니다. 사실상 이제 글로벌 기관이 HLB의 그 FDA 성공 가능성에 베팅했다. 그러니까 성공 가능성이 좀 높다는 네네네. 것에 베팅을 했다. 이런 해석이 좀 많고요. 또 실제로 올해 이제 FDA에서 그 보안 요구서 CRL을 공개를 직접 했잖아요. 공식적으로. 거기 보면은 리보셀 HLB 약의 문제라기보다는 그 파트너사 중국 항서제약의 그 CMC 문제라 제조 공정 결함의 문제였다라는 게 그 대놓고 명시가 됐기 때문에 예. HLB 입장에서는 사실 좀 자신이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또 이제 글로벌 자금이 어쨌든 사업성이라던가 이게 상용화 됐을 때 이제 들어올 그런 수익 같은 것에 베팅을 하고 들어온 거기 때문에 어쨌든 시장에서는 무조건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기자님, 이번 투자금으로 HLB 그룹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 자금을 주로 집행할 건지 그런 네. 대략적인 아웃라인 나왔을까요? 네네. 네. 자금 대부분이 이제 자회사 엘레바 테라퓨틱스에 투입이 될 예정입니다. 이 리보세라닙 자체가 이제 엘레바에서 개발이 된 약물이기 때문에 네. 이제 리보세라닙이랑 리라푸그라티닙의 글로벌 임상 또 상업화 이런 비용이 좀 우선적으로 쓰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FDA 재신청 과정에서 필요한 뭐 서류 제출이라던가 아니면 심사 자료 보완 심사 대응 이런 것들에 또 부수적인 비용이 나가잖아요. 여기에 또 필요한 자금이 또 투입되고 또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해서 마케팅 비용도 이제 소요가 되고 유통 전략도 또 준비해야 되고 이런 부분의 운영 자금까지 다 여기 2천억 원 규모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주주들이 기다리는 리보세라닙 관련해 가지고 새로운 소식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예. 전해드리고 싶지만 예. 그 최근에 나온 그 연내 재신청 그 목표가 아직 유효한 것 같고요. 또 이제 잘 아시다시피 FDA랑 항서제약이 타입 A 미팅을 진행을 했고 또 CMC 결함 그런 지적받았던 부분에 대한 보완이 또 마무리 단계에 있다 이렇게까지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연내 만약에 재신청을 하면 클래스 1, 클래스 2 이렇게 둘 중 하나로 분류가 되는데 클래스 1이면 약 2개월, 클래스 2로 분류되면 6개월 안에 결과가 나오거든요. 만약에 클래스 1으로 분류될 경우 이제 내년 1분기 안에 승인 여부를 또 다시 확인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제 모멘텀이 바로 이제 눈앞에 목전에 와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3분기 제약바이오 쪽에서도 실적이 한창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긍정적인 부분이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그리고 셀트리온이 그 1조 클럽을 굳혔다는 소식입니다. 네네, 그렇죠. 우리 제약바이오, K바이오들 좀 잘하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좀 이제 특징적인 게 이제 상위 기업이랑 좀 중견 전통사, 네. 전통 제약사 기업 간의 격차가 조금 이제 뚜렷해진 모습이 좀 특징적으로 이제 잡혔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랑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이제 어김없이 1조 클럽을 지키면서 압도적인 실적을 냈습니다. 3분기 삼성바이오 매출은 1조 6,600억 원 넘었고요. 영업이익 7,200억 원대로 전년 대비 115% 증가했습니다. 또 1에서 4공장까지 이제 풀가동하고 있는데 5공장 생산도 지금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면서 수익률이 크게 개선이 됐다는 이제 분석이 나오고요. 셀트리온 역시 매출 1조 290억 원, 영업이익 3천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자릿수 성장세를 역시 이어갔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이제 판매하고 있는 고수익
그 제품들이 비중들이 좀 빠르게 지금 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부분들이 수익성 중심의 구조 전환이 좀 본격화됐다는 해석이 나오면서 이렇게 호실적으로 이끈 것 같습니다. 네. 특히 SK 바이오팜 실적도 굉장히 주목거리예요. 네, 그렇습니다. 네. SK 바이오팜은 아시다시피 뇌전증 신약으로 FDA 승인을 받은 이제 국산 신약이죠. 이번 분기에서 실적이 돋보인 회사 중 하나로 꼽히는데요. 3분기 매출 1,917억 원, 영업이익 701억 원으로 그 전년보다 영업이익이 260% 이상 늘었습니다. 시장 전망치의 약 50%를 웃도는 그 깜짝 서프라이즈였는데요. 이제 핵심은 뇌전증 신약 세노바메이트가 주요했죠. 그래서 3분기 미국 매출만, 이 세노바메이트 미국 매출만 1,700억 원이 넘었고요. 누적 매출은 이미 지난해 연간 실적을 뛰어넘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미국에서 계속해서 이제 판매율이 올라가고 있다는 건데요. 미국 내 신규 처방 환자가 이제 계속 늘고 있어서 마케팅 효과가 이제 본격적으로 3분기에 반영이 되고 있다. 그리고 4분기가 더 기대된다. 이런 소식 때문에 이제 최근 주가에도 좀 많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소아 그 환자로도 적응증을 확장하고 또 환자들이 먹기 편하게 액체형 그 제형으로도 NDA, 그러니까 허가를 신청을 한다는 예정, 그리고 아시아의 3개국까지 또 진출을 하겠다. 이렇게 호재들이 연달아 발표되면서 이제 엑스코프리, 그러니까 이제 세노바메이트가 앞으로도 이제 실적 성장의 중심축을 할 것 같다. 이제 이게 정점이 아니다라는 이제 소식 때문에 이번에 좀 주목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네. 중견 제약사들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좀 엇갈렸더라고요. 네. 그 이유는 어디서 찾아볼 수 있는 거예요? 네, 먼저 이제 실적들을 좀 잠깐 이제 리뷰를 해드리면 네. 이제 주시 녹십자 같은 경우는 이제 분기 매출이 처음으로 6천억을 넘었거든요. 그런데 영업이익은 한 26%가량 줄었습니다. 그리고 유한양행도 영업이익 55% 정도 줄었고요. 이 렉나자 기술료 유입으로 이제 지난해 3분기가 이제 좀 많이 좋았던 거고 이제 다시 돌아온 거고 이렇게 보이고, 또 종근당 동아 ST 같은 경우는 이제 R&D에 투자를 좀 많이 하면서 또 이익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로 돈을 못 벌기 때문에 이익이 줄었다기보다는 R&D의 투자 비용을 이제 워낙 늘리다 보니 이제 이게 실적이 마이너스로 잡혔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부정적으로만은 볼 수 없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여쭤봐 주신 중견 제약사들 실적이 이렇게 왜 엇갈렸냐 하면은 그 고수익 제품을 고수익 제품을 가진 그 업체들은 이제 여전히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잘 나왔고요. 또 그렇지 않은 기업의 경우는 조금 미비했습니다. 예전에 보령 제약이었던 보령의 경우 항암제 중심의 이제 포트폴리오 재편을 지금 했었거든요. 그래서 영업이익이 50% 넘게 급증을 했고, HK 이노엔 같은 경우는 그 K캡이 500억 원 이상 실적 처방을 내면서 이제 두 자릿수 성장세를 유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블록버스터급 제품이나 뭐 고수익 제품을 가진 업체들은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서 R&D 비용이 좀 늘어나더라도 여전히 이제 실적을 지키는 그런 이제 상황이 이제 벌어졌습니다. 네. 기자님께서 전통 제약사들에 대한 수익성 평가와 더불어서 그리고 중견 제약사까지 이렇게 한눈에 쭉 훑어주셨습니다. 네. 잘 들었고요. 그러니까 들어보니까 전반적으로 3분기 실적 성장 같은 경우에는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변화하는 그런 길목에 있구나라는 그렇죠. 네. 걸 좀 느끼게 되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석을 해도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이 네네. 대규모 이제 대규모 수주를 받아서 생산 실적을 또 이렇게 내는 그런 고수익 구조를 갖춘 기업, 그리고 뭐 셀트리온이나 SK 바이오팜처럼 자체 고성장 제품을 가진 그런 기업들만 실적을 좀 크게 뛰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런 기업 간 격차가 좀 앞으로 벌어질 것으로 전망이 좀 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4분기 실적 전망 초점은 거기로 벌써 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전망 어떻습니까? 예. 4분기에도 이제 네. 상위 기업은 여전히 성적이 좋을 거다. 뭐 네. 이런 분석이 이제 벌써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이미 확보해둔 그 CDMO 위탁 의약품 위탁 개발 생산 그 수주 물량이 4분기에도 반영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생산량 증가가 곧 매출 확대랑 이익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3분기 보다 또는 3분기만큼의 좋은 호실적을 낼 거고, 셀트리온이랑 SK바이오팜도 그 계절적인 특징상, 그러니까 연말에 미국 시장 처방이 좀 증가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계절 효과. 네. 이것 때문에 또 4분기가 더욱더 기대된다. 이런 이제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중견 제약사들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적 개선 폭이 좀 크지 않을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는데요. 말씀드렸다시피 R&D 비용을 이제 미리 선투자한 그런 기업의 경우 이제 영업이익이 계속해서 이제 부담으로 작용을 할 거고, 또 3분기에 이어 4분기에 마침 뭐가 이렇게 딱 나온다라는 신약 이렇게 출시 이벤트 같은 게 딱히 지금 정해진 게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이제 중견 제약사들의 실적 개선폭은 별로 크지 않을 거다. 이런 전망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또 항암제나 이제 보툴리눔 톡신 뭐 이런 것들은 이제 4분기에 딱히 뭐 겨울이라고 더 잘 팔린다거나 뭐 그런 계절적인 특징이 또 없는 품목이라서 관련 품목들을 생산한 기업 역시 이제 4분기에는 뭐 이제 실적이 좋아진다기보다는 이제 계속 평균적으로 유지를 해갈 가능성이 있겠죠. 네. 모닝 시즌에 K바이오들 성적 쭉 해주시면서 시청자 여러분들 관심 있어 하는 종목 탁 집어서 말씀해 주셨는데 아주 잘 들었습니다. 네. 네. 석지연 이데일리 바이오 플랫폼 센터 기자의 분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